여기서 보십시다. 지금부터 경청만해. 머리 떨구지도 말고 필기하지도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것만 잘 잡아주면 이 단어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뭐니 해도 얘가 가장 메인이에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아이. 얘가 제일 1등이야.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뻗쳐나가는데, 한 6, 7개 정도만, 난 플러스 알파랑 한 2, 3개만 더 기억하면 여기 단어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외워놓는 게 좋아요.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 탄소의 원자 번호 몇 번? 6번이니까 안에 거 2개 빼고 나면 얘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합선이 예전에는 얘를 홀전자라는 어휘도 썼는데 그런 용어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전자가 혼자 있어. 선생님 그런데 왜 전자들이 다 이렇게 사이드에 다 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전자와 전자들 간에는 둘 다 마이너스 전하니까 반발력 때문에 그래요. 반발력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 누가 붙어? 수소가 붙어지겠지. 4개가 있는 이유가 이쪽에 수소,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소,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소,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수소. 이렇게 한 거거든.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각도는 여기와 여기 사이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린 2차원적인 표현에선 이게 되지만 실제 모습을 먼저 볼게요. 실제 모형을 보게 되면 입체 구조예요. 입체 구조. 어떻게? 정사면체. 얘 같은 게 정사면체, 사면체라는 말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정사면체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하는 거는 이 칠판에 있는 건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기 있는 것 웬만한 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돼. 지금 하는 것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심에 누가 있냐면 탄소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모서리에 누가? 수소가.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이쪽에 수소가, 이쪽에 수소가, 이쪽에 수소가. 원래는 실제 모형은 이렇게 입체 구조야. 살짝 쓸게요. 입체 구조예요. 그런데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요렇게 우리가 그냥 책에다가 문제집에다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90도가 아닌 거야. 90도가 아니라 요 사이각이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까? 요 사이각은 109.5도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었던 걸 잠깐만 가볼게. 얘는 전기 음성도가 있고 얘도 전기 음성도가 있어.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세? 자, 잠깐. 전기 음성도라는 건 공유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얘는 1로 당기고 얘는 6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치우침이 있겠지. 당연히 극성이긴 해요. 극성이긴 해. 왜? 다시 지울게. 극성이라는 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가 전기 음성도 잘 들어야 돼.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왜? 탄소가 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네를 부분적인 음전화, 이 수소들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게 맞긴 해. 일어나서도 너 자꾸 아는 건데요 하지 말고 외워야 돼. 너는 들었던 거니까 외울 생각을 해야 되고 너희들은 이해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외우고 넌 안 보고 이게 다 써질 수 있어야 돼. 아는 거 자꾸 피곤한 거 학교 생활하면 피곤한 건 아는데 나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이제 쌍극자 모멘트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값으로 봤을 땐 얘가 당기는 방향이 다 한쪽 방향인데다가 다 벡터 값,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어때? 얘는 값을 부분적인 전하가
부분적인 전하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치우침이 있긴 하지만 전개 음성도의 차이가, 왜냐면 내가 말하다 잠깐 말리는 게 뭐냐면 고3들한테 있었던 용어들 중에 표현하기가 편한데 너희 땐 그런 용어들이 좀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빼고 설명해야 돼. 근데 개념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그런 고3 때 있었던 단어들 뺀 건 빠져서 나오니까 굳이 내가 표현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다? 무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 메테인인 경우에는 정사면체이고 109.5도이면서 중심과 모서리의 입체 구조를 띠고 있고 얘는 극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옥텟 규칙을 어떻게 하고 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지. 자, 이 상태요. 경청만 해. 이런데 두 번째로 넘어올게요. 누가 있냐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암모니아. 그런데 자, 질소를 보자. 질소의 원자 번호 몇 번? 7번이죠. 그러니까 안쪽에 2개 빼고 나면 몇 개만 남아? 5개가 남아. 그러니까 질소가 얘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수소가 3개냐면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된 거네.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땐 이렇게 써. 근데 알겠지만 이런 걸 루이스의 전자점식 구조식으로 가보자. 구조식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어떻게 선으로 표현할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한 세트를 다 묶어서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실제 모습 우리가 전자점식 구조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얘처럼 탄소가 있으면 수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흉내낸 거고 얘는 얘를 흉내낸 거니까. 오케이?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도 이거 정도는 이거 하나는 완벽하게 외워주면 얘가 변형꼴이 돼. 어떻게 변형꼴인가 봐봐. 얘가 원래는 잘 봐. 실제 모습은 사면체의 형태로 있었어요. 사면체로 있었고 탄소랑 똑같아. 중심에 누가 있냐면 질소가 있는 거야. 저쪽 왼쪽 그림하고 따라와야 돼. 그런데 이쪽 모서리의 수소가 이쪽 모서리의 수소가 있고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지. 원래는 모습은 이래. 그런데 여기선 다 표현했는데 이 화학자들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요거는 우린 표현하지 말자. 날려버리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려서 이 위에가 날아갔어.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모서리가 된 거야. 여기서는 얘가 중심의 탄소였다면 여기는 없애기로 했으니까 얘가 질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모서리에는 수소를 들려 붙인 거고 여기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잡는 거지. 그래서 결합각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사이각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라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약간 좀 밀어요. 압축시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비공유 전자쌍이 얘를 좀 눌러요. 짜부가 돼.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107도 정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을 때야. 요런 모습을 띄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정사면체에서 출발하기는 했으나 얘를 날리고 얘를 모서리로 갖다 놨다라고 해서 얘를 삼각뿔의 구조를 가졌다라고 하고 각도는 107도가 되어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입체 구조이겠죠.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딱 맞아서 어떻게 돼? 전체 값이 0이 돼서 무극성이지만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어때? 전개음성 차이가 존재해서 얘는 극성의 성질을 띠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극성과 극성의 차이점을 드러내게 하여.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세 번째를 갖게. 이번엔 누가 나타나냐면 H2O라고 하는 물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원자 번호가 몇 번? 8번이니까 산소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수소가 이쪽에 수소가 이쪽에 수소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조식도 그려줘야지. 구조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서 비공유 전자쌍에 수소를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나는 얘와 비슷하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얘를 두고 얘를 이렇게 각도를 조금 형성하게끔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왼쪽 거랑 거의 같은 구조야. 여기에다가 질소 쓰고 비공유 전자쌍 쓰면 얘가 된 거야, 그냥. 오케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여기는 공유 전자쌍 4개, 여기 공유 전자쌍 3개의 비공유 전자쌍 1개. 이쪽 가자. 이쪽도.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면체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산소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수소가 붙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 라인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 라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다 표현하지 않고 나는 무엇만, 여기만 표현할 거야. 여기만. 이쪽 건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 산소가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에 여기에 수소가.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구분형의 형태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각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104.5도가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여기선 공유전자쌍 4개만 어찌됐건 여기서 보자. 살짝 쓸게. 전자쌍이 몇 개 존재해야 돼? 4개 존재해야 돼. 전자쌍이 4개 있으니까 전자수는 몇 개인 거야? 전자의 개수는 8개인 거지. 그래야 무엇을?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 아니야. 8개 있는 거잖아. 근데 이쪽에서, 여기서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얜 4개고, 여기서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3개에 비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1개. 합은 8개가 맞는 거고, 이쪽 물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2개에 비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2개. 그러니까 합은 8개는 맞아. 공유가 몇 개고 비공유가 몇 개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개밖에 없잖아. 3개니까 입체 구조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평면 구조를 갖습니다. 평면 구조의 모습이면서 얘가 이렇게 요것만, 요 산소랑 수소 요 3개만 쓰다 보니까 얘를 구분형 구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 같은 경우도 어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극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잘 머릿속에 잡아놓고 그 중에 전자쌍을 비공유로 바꿔놔. 그러면 암모니아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2개를 만족시키고 나머지 걸 둬. 그럼 물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 1번, 2번 메테인, 암모니아, 물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원래는 똑같이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똑같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얘가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일단 얘네가 먼저야. 얘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평면 삼각형, 직선형 요것들은 얘의 사이드적 버전이 된 거야. 얘네가 먼저 대주셔야 돼요. 이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